안녕하세요. 대전과학술대학교 광고홍보디자인과 2020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고홍보디자인과 전임교수 나인선입니다. 강의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이름 호명하고 여러분들 간에도 사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개강을 늦추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 기회를 자제시키려다 보니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2주가 개강이 연기된 상황에서 더 이상 개강을 늦출 수 없기에 비대면 수업의 일환인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해왔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함이 덜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전공별, 과목별 동영상 강의가 어울리는 과목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우리처럼 예체능 계열의 디자인 관련 교과목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의 중에 다양한 토론과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서로 공유하며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특성에 반하기 때문이죠. 물론 전체 참여자가 화상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죠. 여러분들과 저와 만나게 될 과목명은 광고 발상과 표현이라는 과목입니다. 좋은 광고,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광고,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 풍부할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꺼내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 과목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 과목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또 그때그때 바로 반응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서 빨리 강의실에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약 2주 2회 분량의 강의이고 일종의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과 디자인 패러다임, 제목 그대로 4차 산업과 디자인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죠. 4차 산업, 뭐 다가올 4차 산업에 대비해야 된다. 또 뭐 4차 산업이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뀌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저는 그 4차 산업이라는 그 사회 변화,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느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졌냐면, 디자인 부분이요. 많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4차 산업이 다가오고,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을 때, 그럼 우리 디자인 부분, 뭐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이 디자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그 분야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직업적인 측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학과 우리 전공을 여러분들이 택했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확실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어, 드리고 또 우리 학과에 들어온 그 계기가 그 선택이 뭐 잘했다 뭐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특강 제목을 4차 산업과 디자인 패러다임으로 정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진행될수록 제 강의 4차 산업과 디자인 패러다임이라는 과목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해하시면서 강의를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다음의 안내문을 꼭 숙지해 주세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배포되는 강의 자료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에 관련된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 강의는 크게 네 가지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은 무엇인가?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인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는 만국 공통어. 이렇게 네 가지 목차로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4차 산업은 무엇인가? 4차 산업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실업자 양산 시대. 왜일까요? 계속 강의를 봐주시면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지배하는 AI에 의지하는 시대.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 여러분들이 일정한 메뉴를 실행을 하거나 입력을 하면 그 기계가 알아서 작동을 하고 움직여 주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속에서 허우적대는 시대. 저는 이렇게 4차 산업을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 속에서 허우적대는 시대. 자, 유튜브만 볼까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정말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또 그걸 접하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뭐 원하던 원치 않는 그런 그 컨텐츠들을 접하게 되죠. 자, 그러면 4차 산업 무엇인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지금 화면에 미래에는 운전이 불법이라고 라고 써 있죠. 밑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머지않은 미래에는 지금과 같은 자동차를 박물관에서만 구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그리고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았나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각자가 이제 운전면허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혹시 한두 분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죠. 직접 시동을 걸고 핸들을 움직이고 악셀레이터 발을 밟고 직접 사람이 운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많은 자동차들이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은 그냥 탑승만 하고 자동차는 어떤 그 탑승객의 어떤 목적지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 모든 차들이 어떤 그 입력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서로 또 어떤 주변의 다른 자동차하고 연동해서 그 안전하게 움직이고 이제 돌아다닌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 사람은 뭐 졸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뭐 판단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한눈 팔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로 인해서 더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 화면에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뭘 것 같습니까? 지도책입니다. 지도책. 뭐 여러분들은 거의 뭐 지금 뭐 요새 뭐 볼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서점에 가도 거의 뭐 어느 코너에 가야 지도책을 살 수 있을까 정도로 지도책을 접하기가 힘든데, 예전에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는 지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서울에서 강릉까지 갈 때 어떠한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지도를 일일이 찾아봐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지도책 정도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예전에 자동차의 차에다가 지도책을 가지고 다녔었고요.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이 됐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겼죠. 여러분들 이거는 익숙할 겁니다. 뭐 부모님 차라든가 택시를 tas을 때 내비게이션이 자동차 앞에 놓여져 있죠. 초창기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별도로 나와서 차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형식이었죠.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은 글자 그대로 길만 가리켜주는 그런 기능만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통신사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반영이 되고, 뭐 막히는 길, 공사하는 길, 뭐 교통사고 정보,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발전이 됐죠. 이후에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뭐 스마트폰에 어떤 맵을 다운받아 가지고 내비게이션 앱을 다운받아서 내가 직접 폰을 이용해서 걸어가면서도 또 어느 차에 타서도 내가 원하는 길을 직접 찾아갈 수가 있고 목적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내비게이션 기능도 발달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화면은 뭘 것 같습니까? 뭐 있는 그대로 청소도구죠. 청소도구. 자, 그런데 여기 청소도구를 가만히 보면 이 청소도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다 사람이 직접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만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죠. 빗자루도 그렇고 대걸레, 뭐 쓰레받기,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스펀지 같은 거, 이 청소도구 우리가 흔하게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어디 무슨 시설물 같은 데서도 바라볼 수 있는 청소도구. 하지만 사람이 직접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자, 이거는 뭘까요? 진공청소기입니다. 진공청소기. 자, 여기 뭐 왼쪽에 좀 커다란 뭐 흔하게 이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무선 진공청소기, 조금 더 컴팩트한 뭐 휴대용 진공청소기. 하지만 또 디자인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진공청소기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겠습니까? 이쁘고 성능 좋고 이게 가장 중요한 구매 수단이 되겠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니까요. 진공청소기 기능은 동일해도 내가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는 내 취향에 맞는 디자인 그런 제품을 아마 살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보면은 이것도 진공청소기인가요? 무선 청소기, 무선 로봇 청소기 흔하게 불리우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좀 관심있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에 사람이 직접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청소 도구, 즉 좀 힘들죠. 넓은 곳을 대걸레 한 자루와 빗자루 하나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진공청소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덜 들어가는 힘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넓은 곳을 청소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로봇 청소기는 내가 청소기에다가 어떤 야 청소해 이렇게 명령을 하면 나는 집주인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또 외출하고 나갔다 올 수도 있고 청소하는 시간에 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청소가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청소를 해주니까. 자, 그런데 아까 내비게이션에서도 보듯이 지도책에서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내비게이션 기능도 발달이 되듯이 이 로봇 청소기도 단순하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로봇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각종 센서를 장착을 하면 이 로봇 청소기가 집을 지키는 하나의 경비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재미난 해외 토픽이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도둑을 잡다. 무슨 얘기냐면 이 로봇 청소기에다가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로봇 청소기가, 즉 어떤 외부인이 침입했는데 동작 감지 센서가 작동이 돼서 그 사람을 감지하고 청소기에 달려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침입자의 사진을 찍고 또 무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주인하고 경찰서에다가 그 침입자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하고 경찰은 실시간으로 자기 집에 침입한 그 침입자를 알게 돼서 바로 그 침입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봇 청소기가 경비원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또 로봇 청소기를 구매할까요? 이 노란색, 이 청소기를 여러분들은 선택할까요? 아니면 검정색, 흰색, 무엇을 살까요?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떤 동일한
제품과 기능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 요인이 발생할 때는 이쁜 거를,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는 누가 만들어낼까요? 바로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디자인은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은 결코 로봇 내지는 인공지능이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를 해 나가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좀 맥을 짚으실 수 있나요? 왜 제가 4차 산업을 실업자를 양산하는 시대라고 했을까요? 자, 분명히 실업자를 양산은 하지만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로서 더 확고한 직업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또 이어나가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서울에 어렸을 때 봤었던 서울의 지하철이 1호선만 있었을 때 그때 운행을 하던 지하철입니다. 이 오른쪽에도 예전 지하철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기관사가 있죠. 이 기관사가 직접 전철을 운행을 하고 문도 열어줬습니다. 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표를 샀고요. 이렇게 불과 20년 전, 10수년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지하철을 탔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나요? 자, 이미 무인 경전철도 나왔습니다. 이 무인 경전철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역에 어떤 그런 노선을 열차가 알아서 운행을 하는 거죠. 사람이 있으면은 문을 열고 사람이 안전하게 타면 문을 닫고 또 알아서 스스로 출발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표도 이렇게 줄 서서 사는 게 아니라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표를 사고, 옛날에는 요 개찰구에 검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없고. 자, 여기서 결론은 뭐가 나올까요? 기관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없어진다라기보다도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하나의 역을 관리하는 인원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자동차 운전서부터 해서 이런 열차도 보면은 어떤 운전직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이 미래에는 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상대방한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 자체가 먼저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항상 생각나는 대로 한다거나 항상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다른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런 마인드에서는 절대로 상대방을 혹하게 하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이 고정관념이 무엇인가라는 꼭지는 실제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에서 그 예시를 들면서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두 번째 꼭지,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진행한 다음에 이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오프라인에서 그 대면 수업에서 진행해야 될 강의 내용을 지금 제가 동영상 온라인으로 가져오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그 해당 그 2번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탈피에 관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번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모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흰 종이에 네모가 두 개가 그려져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연상할 수 있나요? 자, 이제 하나를 더 그렸어요. 하나를 더 그렸는데
똑같은 모양의 그림을 지금 두 개를 그렸죠. 큰 네모에 작은 네모 하나씩 지금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린 걸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뭐 이렇게 속으로 떠오르는 내용 한 번씩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무엇처럼 보이나요? 문처럼 보이나요? 네, 바로 지금 제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답을 듣고, 어떤 친구들은 아까 이 모양을 가지고 문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것만 보고서도 문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자, 문 맞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개를 그렸네요. 왜 두 개를 그렸을까요? 문이 두 개가 있어야 어울리는 곳이 어딜까요? 자, 이때쯤엔 보통 이런 학생들 얘기가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죠. 화장실이요. 왜요? 그러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요. 말이 되나요? 예, 말이 되네요. 자, 여기 보면 남자, 맨, 여자, 우먼. 자, 위에 있는 건 뭐죠? 어떤 생물학적 기호죠. 남자를 가리키고 여자를 가리키고, 뭐 생물학적,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표시죠. 뭐 동물을 표현할 때는 뭐 수컷, 암컷, 뭐 메일, 피메일,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자, 남자, 한글이죠. 한글을 모르면, 문자를 모르면 내가 화장실을 구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죠. 예, 힘듭니다. 영어, 여러분들은 man, woman, 남녀를 뜻하니까 구분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언어, 뭐 아프리카어라든지 아랍어로 이렇게 써 있다면은 우리가 그 글자를 보고 화장실 문을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이 생물학적 기호를 써놓으면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우리가 H2O, 이런 물 화학 기호, 이런 것들은 다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 위에다가 이 기호를 올려놓으면 뭐 언어의 그 언어를 몰라도, 특정 어떤 언어를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뭐 아프리카를 가던, 어떤 뭐 유럽의 어떤 나라를 가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이 표시를 보고 화장실을 구분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을 구분을 할 때 이런 기호 말고 어떤 그런 남자를 상징하는 뭐 구두, 하이힐, 모자,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도 화장실 어떤 그런 사인을,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문자고 여기까지가 기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로 그림이 되겠죠. 자, 문자, 언어, 워드, 텍스트,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언어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호서부터는 이 기호를 아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표시를 할 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올 것이느냐, 이렇게 신발, 모자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화장실, 남자를 상징, 여자를 상징하는 표시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두 번째 꼭지,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진행한 다음에 이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오프라인에서 그 대면 수업에서 진행해야 될 강의 내용을 지금 제가 동영상 온라인으로 가져오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해당 2번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탈피에 관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번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모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흰 종이에 네모가 두 개가 그려져 있네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연상할 수 있나요?
자, 이제 하나를 더 그렸어요. 하나를 더 그렸는데 똑같은 모양의 그림을 지금 두 개를 그렸죠. 큰 네모에 작은 네모 하나씩 지금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린 걸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뭐 이렇게 속으로 떠오르는 내용 한 번씩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무엇처럼 보이나요? 문처럼 보이나요? 네, 바로 지금 제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답을 듣고, 어떤 친구들은 아까 이 모양을 가지고 문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것만 보고서도 문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자, 문 맞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개를 그렸네요. 왜 두 개를 그렸을까요? 문이 두 개가 있어야 어울리는 곳이 어딜까요? 자, 이때쯤엔 보통 이런 학생들 얘기가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죠. 화장실이요. 왜요? 그러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요. 말이 되나요? 예, 말이 되네요. 자, 여기 보면 남자, 맨, 여자, 우먼. 자, 위에 있는 건 뭐죠? 어떤 생물학적 기호죠. 남자를 가리키고 여자를 가리키고, 뭐 생물학적,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표시죠. 뭐 동물을 표현할 때는 뭐 수컷, 암컷, 뭐 메일, 피메일,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자, 남자, 한글이죠. 한글을 모르면, 문자를 모르면 내가 화장실을 구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죠. 예, 힘듭니다. 영어, 여러분들은 man, woman, 남녀를 뜻하니까 구분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언어, 뭐 아프리카어라든지 아랍어로 이렇게 써 있다면은 우리가 그 글자를 보고 화장실 문을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이 생물학적 기호를 써놓으면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우리가 H2O, 이런 물, 화학기호, 이런 것들은 다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 위에다가 이 기호를 올려놓으면 뭐 언어의 그 언어를 몰라도, 특정 어떤 언어를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뭐 아프리카를 가던, 어떤 뭐 유럽의 어떤 나라를 가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이 표시를 보고 화장실을 구분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화장실을 구분을 할 때 이런 기호 말고 어떤 그런 남자를 상징하는 뭐 구두, 하이힐, 모자,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도 화장실 어떤 그런 사인을,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문자고 여기까지가 기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로 그림이 되겠죠. 자, 문자, 언어, 워드, 텍스트,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 언어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호서부터는 이 기호를 아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표시를 할 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올 것이느냐. 이렇게 신발, 모자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화장실, 남자를 상징, 여자를 상징하는 표시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순서는 네 번째,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는 만국 공통어라는 순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재미있는 그 광고, 이미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강을 총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여러분들 새롭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